이게 애한테서 이런 표정이 나오기 힘들어요. 제가 보기엔 사진이 초등학교 때 사진인 것 같은데 이미 이때 걸리면 다 죽는다 이 새끼들 이런 표정이거든요. 이 아이가 커서 이런 표정을 합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가장 까칠한 정치인을 소개를 했죠. 예. 근데 의외로 방송에 나오고 나서 많은 분들이 너무 재밌다. 이렇게 웃긴지 몰랐다. 총리님도 즐기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속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에 방심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에 이런 사진도 보여드립니다. 유세할 때 표정이거든요. 표를 내놔라 이 새끼들아 이런 거야. 본인은 이런 표정으로 본인이 나간 모든 선거에서 다 이겼어요. 이해하기 힘든데. 당 내 선거는 아니고 네. 당 바깥의 선거. 그렇죠. 지난번에 이제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은 나오시기로 약속을 했는데 오늘 지켜주셨어요. 이해찬 전 총리를 모시겠습니다. 약속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제가 인터넷에서 찾은 사진 중에 가장 잘 나온 사진. 응? 젊었을 때 각도의 힘이죠, 각도의 힘. 젊었을 때 이런 각도로 나온 사진을 제가 찾아가지고 이 사진을 깔아놓고 혹시 지난 방송을 본 주변 분들이 뭐라고 안 그러시던가요? 저는 파파이스가 이렇게 많이 보는 줄 몰랐는데 그 끝나고 나니까 재미나게 봤다는 사람들 많이 만났어요. 네. 잘 나갔다 또 나가라 아니면 왜 그런 데 나갔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반응이. 두 번, 세 번 봤다는 사람도 있고. 아, 총리님 나온 부분만? 예. 혹시 사모님한테 혼나진 않으셨어요? 그날 같이 왔고 오늘도 같이 와야 여기 와 있어요 지금. 재밌다고. 재밌다고 여기 지금 같이 와 있어요. 이따 가실 때 이 꽃 가져가실 거예요? 당연히. 먼저 이 헌재 판결 보시다가 중간에 움찔 안 하셨어요? 참 간결하고 좋은 판결문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김희수 판사하고 이진성 판사가 그 보충 의견을 냈잖아요. 예. 그게 세월호 유가족들한테 큰 마음의 위로를 주는 아주 좋은 보충 의견이었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자, 그러면 또 그 대선 얘기하기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 받았는데 구속영장 청구될까요? 예, 지금 공범 관계인데 공범 관계 중에서 지금 하범들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오히려 우두머리거든 지금. 맨 우두머리가 안 들어간다는 재판이 성립이 안 되죠. 재판이 성립이 안 되고 우리나라 헌법 11조에 보면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의 원칙에 따라서 당연히 구속돼야 되는 거고 구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기소 날짜가 달라져요. 구속이 되면 20일 내에 기소가 되는 거고 구속이 안 되면은 기소를 언제 할지 몰라요. 불구속이 되면은 그리고 재판도 구속이 되면은 1년 내에 다 끝내야 되고 대법원까지 구속이 안 되면은 1년 내에 끝내야 되는 규정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속이 되고 안 되고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구속은 될 것이라고 보세요? 당연히죠, 그건. 근데 이제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박근혜 구속이 이 대선판에 야권의 역풍으로 작용해서 불리할 수도 있다. 그거는 쪼자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그런 대선의 유불리를 따져서 해서는 안 되고 그 법의 정의를 바로잡는다는 차원에서 판단해야 되지 그렇게 그 이해관계로 판단하면 안 돼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당연히 그 청와대에 압수수색을 해야 되고 특검을 연장해야 된다고. 그거는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런 거지 무슨 정파적인 이해관계가 그런 게 아니라고. 실제 그 대선판에 불리하게 그러니까 그 판단 알겠는데 불리하게 작용도 할까요? 그 우리나라 국민들 뭘로 알고 그런 소리를 해요? 네? 우리나라 국민들의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지금 거진 70%가 구속 수사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네, 탄핵 이후에 한겨레 여론조사에서도 그렇게 나왔었죠. 그리고 나머지 30%가 그럼 구속을 다 반대하느냐? 그건 아니고 구속을 아주 반대하는 사람은 10% 정도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판세에 영향을 주거나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제일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어제 새벽에 7시간을 조서를 검토했다고 그러잖아요. 세월호 7시간을 그렇게 하지. 네? 네?
세월호 7시간을 그렇게 했으면 애들이 다 살았을 거 아니에요. 자기 구속될까봐 7시간을 그걸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각 당 그 상황을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이제 어느 당 소속도 아닌 김종인 전 대표는 왜 나간 겁니까? 할 일이 없어서 나간 거 아니에요? 할 일이 없으니까. 네. 본인이 나가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할 일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자기의 정치적인 영향력 이런 걸 생각을 하면 민주당에 남아서 뭔가 사부작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요? 이 정당은 자기 이해관계를 찾아다니는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 못 봤어요. 잘 안 되더라도 그 당에 꾸준히 맞아요. 당을 발전시켜 가면서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나중에 맞으면 정치 지도자가 되고 이제 그러는 거지. 이 철새라고 보통 그러잖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예, 그거는 도래지가 없어서 안 됩니다. 그러면 김종인 전 대표가 이 대선판에서 유의미한 변수는 안 된다? 이 요새 뭐 무슨 정운찬 뭐 김종인 뭐 이런 누구누구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은 대선 때만 되면 서로 치켜 올리면서 이렇게 프로모션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렇게 갖고는 안 되고 이 무슨 텐트를 치는 이 많이 그러는데 도토리 키재기가 텐트가 어떻게 쳐지겠어요. 예, 그거는 비닐하우스도 못 만듭니다. 지금 뭐 문재인, 안희정, 그다음에 이재명 뭐 사회 공방이 치열해지고 이게 보시기에 나중에 큰 후유증으로 남을 정도로 심한 지금 상태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당내 이제 경선이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서로 막 감정이 솟구치고 지지자들끼리 막 충돌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예전 경선에 비하면 그래도 그렇게 심각한 편은 아닙니다. 이건 경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항상 감정적인 충돌은 있죠. 12년도 같으면 막 물병도 던지고 계란도 던지고 그 안희정 지사가 계란 던지고 줍고 하는 장면도 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에 비하면 이번 경선은 그래도 같은 당에서 동지적 관계를 가지고 상당히 후보들이 자제해가면서 치르고 있기 때문에 아주 극심한 편은 그래요. 그 정도도 안 하면은 누가 그걸 재밌게 보겠습니까? 지지자들 마음은 타는데 이때까지 경험을 오시기 이 정도는 뭐 큰 문제는 아닙니다. 예. 큰 문제는 아니다. 경선 이후의 후유증, 상처로 남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캠프에 참여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아주 열성적인 지지자들인데 공통점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필사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건 딱 그 사람들 공통점들이거든요. 그래서 대개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그 90%는 모아집니다. 90%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당 후보들의 전체가 한 60% 되지 않습니까? 세 명을 다 합치면은 그러면은 한 6, 9, 14, 한 55%는 하나로 모아지거든요. 나중에. 예. 그러니까 큰 누수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1차에서 끝나나요? 2차까지 가나요? 이게 조심스러우실 것 같긴 한데 그냥 저 개인적으로는 결선까지 가는 게 흥행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냥 객관적으로 현재 판세를 보자면 이게 2차까지 결선까지 갈 수 있을 정도라고 보세요? 일단 현장 투표가 22일 날, 이 녹화하는 날 이제 이루어졌고 그 결과는 27일 날 호남에서 유세할 때 이제 발표를 하거든요. 그때 이제 전국적인 거 발표하는데 지금 그 오후에 대개 투표가 끝나고 개표까지는 해놨습니다. 발표만 안 하고 있을 뿐이지. 27일 날 이제 최종 결과가 나올 텐데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만 그 개표에 참관했던 사람들한테 전원으로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은 2차까지는 안 갈 것 같다라는 분위기입니다. 안희정, 이재명 후보가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려면 앞으로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되나요? 그 호남 27일 날이 첫 투표인데 첫 유세고 그 다음에 이제 29일 날이 충청도고 그 다음에 이제 영남이고 그 다음 수도권인데 대개 호남 쪽이 그 상징적인 게 있습니다. 호남에 가면은 그 양무 호남 시무국가라는 말을 많이 해요. 호남이 없으면 나라가 있겠느냐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상당히 그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아마 특히 우리 당은 그 기반이 언제 강해서 27일 날 호남에서 나오는 결과를 보면은 마지막 결과까지 그 짐작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호남에 올인해야 되는 거네요. 실제로 새 후보가 지금 다 호남 쪽에 올인을 하고 있죠. 자, 하나만 한 얘기였고요.
홍준표 도지사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지난번에도 잠깐 제가 얘기한 것 같은데 보수 진영 전체의 먹칠하는 그 맞으면 천박한 막말을 하잖아요. 그래갖고는 공직을 할 만한 사람이 못 되고 이미 공직에서 한번 퇴출 당해본 사람입니다. 1999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국회의원 선거 당선됐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국회의원 자격이 상실됐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 가서 이명박을 만났죠. 예, 공직에서 한번 퇴출된 사람은 다시 공직에 못 들어오게 해야지. 또 들어와가지고 지금 대법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게 공직을 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7번 국회의원을 하고 30년 가까이 정치했는데 저는 단 한 번도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조차 돼본 적이 없어요. 표를 내놓으라고 협박을 하니까. 협박이 아니고 안 주면 안 받고 말지. 그래도 지금 홍준표 도지사죠. 홍준표 도지사가 10% 전으로. 네, 전으로 넘어가면서 김진태 후보의 등장으로 조금 떨어지긴 했어요. 자유한국당에서는 제일 1위죠 지금. 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많이 올라가 봐야 한 15% 이상은 못 올라갈 것 같은데 그렇게 올라가면은 아주 좋은 구도가 짜여지는 거죠. 둘 중에 결국은 홍 도지사가 더 가능성이 높겠죠? 두 분 다 저는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요. 근데 두 분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 바람이 불면 촛불이 꺼진다. 응? 풀은 바람이 불면 눕는데 뭐 검찰은 바람이 오기도 전에 눕는다. 이런 비유를 하는 걸 보고 참 어떻게 보면은 오죽 할 말이 없으면 그런 소리 하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이 혹시 그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글쎄 아까도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제가 그랬는데. 만약에 홍준표 도지사가 되면 자유한국당만으로는 안 되는 게 뻔하기 때문에 바른정당하고의 단일화 시도를 할 거잖아요. 벌써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바른정당 같은 경우 유승민 후보가 유력한데 지지율이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럼 단일화 시도가 있을 텐데 단일화 시도로 결국 단일화 될 거라고 보세요? 두 당 간의 후보는? 그 짬뽕에다 짜장면 말아 먹는 법이 있어요? 짜장면 먼저 먹고 나중에 짬뽕 먹는 거지. 두 개 섞어 먹으면 무슨 맛으로 먹겠습니까? 그거는 무슨 이혼이 아니고 별거라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별 의미 없는 얘기예요. 그거는 실제로 그 사람들을 퇴출시키고자 하는 게 지금 국민의 여론인데 정권 교체하자는 게 그 사람들 퇴출시키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합쳐지거나 말거나 전 별 관심 없어요. 그 사람들의 일부가 지금 호남 쪽에서 지지가 좀 있는 국민의당 쪽의 후보와 합치거나 당과 합치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유승민 후보는 국민의당과도 합쳐야 된다는 얘기를 여러 번 해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후보 단일화는 요새는 대세가 아니라니까요. 국민들이 그거는 여러 번 맞으면 아니라는 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유권자 단일화 시대란 말이에요. 유권자가 스스로 선택해서 하나를 만드는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당 후보가 누가 합치고 하면 유권자가 따라갑니까? 안 따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위적인 단일화 이거 가지고 시도하는 것은 국민들이 호응도 안 할 뿐만 아니고 결과적으로 성공도 못하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단일화는 성공하지 않을까요? 어쨌든 자기들은 너무 급하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짬뽕하고 짜장면하고 섞어 먹는 거라고. 네. 돼도 큰 의미가 없다. 탄핵한 사람하고 반대한 사람이 다시 또 하나로 뭉치는 건데 그러면 옛날 원박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예? 원박으로 돌아가는 건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더군다나 탄핵된 원박으로 돌아가는 건데. 만약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단일화를 했어요. 현재 그 가능성이 더 높은 건 이제 홍준표인데 지지율 상으로는 홍준표하고 바른정당 아니 국민의당은 안 할 것 같거든요. 안 하죠. 네, 안 할 것 같은데 순서를 바꿔서 바른정당이 안철수 후보가 먼저 했어요. 그런 가능성은 뭐 제로는 아닌 것 같은데 하고 나면 안철수하고 홍준표도 안 할 것 같거든요. 못할 거죠. 예. 네, 셋이 합쳐지진 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쪽을 합쳐지면 저쪽을 합쳐질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로는 바른정당하고 자유한국당 원래 한 식구였으니까 이게 먼저 일어날 것 같거든요. 이게 일어나면
그럼 전체 이번 대선 구도는 대략 4당 구도로 갈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사상 구도로. 4당 구도? 그래서 아까 제가 좋은 구도가 잡힌다고 그런 게 좋은 구도. 예? 이미 더불어민주당이 한 60%를 확보한 상태에서 4당 구도로 가기 때문에 그 두 번째 당이 얻을 수 있는 그 지지도가 뭐 결코 20%를 못 넘어서는 거죠. 그러면은 대략 한 5대, 뭐 2대, 뭐 10몇 프로 뭐 이런 그런 정도 되겠죠. 예. 그런 정도로 전망해요. 한 80%가 투표한다고 본다면은 네. 투표율이 한 80% 된다고 보면 대개 한 5대 2대 1 정도 그 정도 되겠죠. 이 구도가 앞으로 50일, 40 며칠 이내에 흔들린다면 어떤 이유로 흔들릴까요? 지금은 이제 흔들릴 구도는 거의 없어요. 없고 그게 이제 다른 때보다도 제일 그 특징이 이번이 19대 대통령 선거인데 역대 대통령 선거보다 가장 큰 특징은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국민들에게 너무 절실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져야 되는 요소는 전부 다 배제시키는 거거든요. 각자 후보들도 정권 교체에 걸림돌이 된다고 하는 사람은 각 당 내에서도 이제 배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큰 변수가 오기는 너무 이제 시간이 늦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끊임없이 시도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도해 하겠죠. 포기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 포기는 다음을 위해서 시도하는 것이지 이번에 된다고 보는 사람은 없는 것 같고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제가 우연히 이제 식당이나 국회에서 이렇게 만나면은 이제는 포기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농담을 해요. 이청유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끝났어요. 뭐. 자기들끼리 그런 말을 해요. 그럼 되게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동력이 생길 수가 없죠. 그렇게 되니까. 홍준표 도지사가 강점은 생활력이에요. 생존력이 진짜 강하거든요. 최대 단점은 여의도 내에 이 세력이 없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홍준표 자꾸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은 언급할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작전 자체가 보면은 이제 반노 전략의 반노에 보니까 계속 노무현의 이름을 끄집어내고 그나마 가장 크게 결집시킬 수 있는 프레임이 그거라고 본 것 같아요. 끊임없이 반노 그리고 끊임없이 문재인만 공격하는 원래 프레임은 잘 짜거든요. 그 양반이. 이것도 효력이 없을 거라고 보시는 거죠? 지금 돌아가신 역대 대통령 중에서 제일 존경받는 사람이 지금 노무현 대통령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냥 누가 이렇게 홍보해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 저절로 마음속에서 이렇게 나온 거기 때문에 그 프레임이 그게 별 도움이 안 될 겁니다, 실제로가. 그동안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도 맞으면 저기가 많이 존경을 받았었는데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 아버님 것 가지고 이렇게 맞으면 훼손을 하고 간 셈이 아닙니까? 그래서 별 도움이 안 될 겁니다, 그게. 그럼 뭐 선거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데 이제 한 가지 조심할 건 뭐냐면은 이 역대 선거에서 보면은 마지막에는 이 새들이 결집을 하거든요. 그렇죠. 마지막 일주일 가면 이제 결집을 하기 때문에 그 결집의 강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 다른데 쓸만한 후보가 나오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결집을 합니다. 옛날 같으면 이해창 후보 같은 그건 굉장히 강한 후보였거든요. 그런 분이 나오면 되는데 지금 거론되는 분은 그런 정도의 맞으면 소구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아니라서 그렇게 결집도가 강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중앙일보 JTBC 회장 홍석현 그분이 사퇴를 했잖아요. 예. 의미심장한 얘기를 남기고 출마하는 건가요? 네, 그분이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분이 작년 여름까지는 출마할 거라는 그런 얘기가 간간히 저한테도 들렸었어요. 그래서 저도 혹시 출마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미 이제 각 당의 후보가 결정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나오신다면 무소속으로 나오셔야 되는데 무소속으로 나와서 선거 치른다는 건 어려운 일이고요. 대선은 더더군다나. 아니 그러고 정당 정치에 떠나서 무소속 후보가 돼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의미가 없는 일이고 그분이 그 중앙일보 회장직을 사임한 건 저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잘린 건가요, 혹시? 자기가 주인인데 어떻게 잘려? 근데 왜 중앙일보 주식은 본인 게 아니라 이건희 거다라고 김영철 변호사가 김영철 변호사지 폭로한 적 있지 않습니까? 상장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주식이 누가 가지고 있는지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상장한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옛날에는 중앙일보가 삼성그룹에 속했었는데 그 상당히 오래전에 삼성그룹하고 분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앙일보는 삼성그룹 그 소속 회사는 아니거든요. 다만 이제 그 비상장 주식은 이제 그 이병철 씨 가문에서 얼마를 가지고 있고 홍 회장 가문에서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는 그 국세청이나 알지 나머지는 잘 알 수가 없죠. 그 비공개 자료이기 때문에. 근데 아마 그 문화재단이라든가 호암 문화재단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 이병철 그 가문에서 좀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하여튼 대선 출마용으로 퇴직한 건 아니다. 등록이 14일인가 등록을 시작하는데 대선 후보가 등록을 하려면은 준비해야 되는 서류가 엄청나게 많고 그거 준비하는데 아마 아무리 빨리 준비해도 20일 이상은 걸릴걸요. 그 서류 준비하는 데만.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은 합당하겠죠? 대선이 자기들 뜻대로 안 되고 나면? 그건 되거나 말거나 별 관계가 없다니까요. 만약에 유승민 후보가 되면 홍준표 후보보다는 소구력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은 지지율이 낮지만 언더독이 이겼다 뭐 이런 것도 더해서 아니 여러 가지 그 품성으로 보나 정책으로나 보나 유승민 후보는 저는 상당히 그 좋은 보수 진영의 후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자기 성과를 그동안 낸 게 없어서 국민들한테 각인이 잘 안 돼 있고 이제 그런데 저도 같이 상임위에서 이제 외통위에서도 같이 해보면은 아주 성실하고 또 경제학 이론도 상당히 꽤 많이 있고 그런 후보인데 아직은 이제 본인의 대중성이 없는 거 하나 하고 정권 교체의 흐름에서 그 공간에 여지가 없는 거죠. 그 발을 뻗을. 그래서 부상은 안 되는데 앞으로는 상당히 가능성 있는 후보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이번에는 서로 홍준표 도지사를 이기고 보수의 단일 후보가 되더라도 어렵다고 보세요? 어렵죠. 이번에는 아까 거의 뭐 이제 포기한 것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대선은 문재인 대 안철수의 대결이다라는 안철수 대표의 발언은 어떻습니까? 희망사항이죠. 답이 너무 짧아. 아니 정치라는 건 말을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하고서 필요하면 부연하는 것이지. 희망사항이어도 2등하면 양강 대결이었다 뭐 이렇게 주장할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면 이제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 다 포기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국민의당이 가능성도 지금 낮아 보이는데 거기다가 그 사람들이 포기를 하겠습니까? 왜냐면 내년 그 지방선거가 또 1년 만에 또 돌아오는데 그렇죠. 자기들 후보를 안 낸다는 건 당이 이제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내년 지방선거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 대선 후보를 안 낸다고 하는 거는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엔 이번 대선 끝나면 큰 정계 개편은 올 겁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저런 게 그대로 유지될 것 같지는 않고 또 국민의당도 집권을 못하면은 이제 별로 그 의미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선 끝나고 나면 전체적으로 큰 정계 개편이 이제 이루어질 텐데 그 차원에서 이제 협치의 문제라든가 맞으면 연정의 문제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전에 인위적인 연정이라든가 이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엔 국회 선진화법이 있어서 다수가 있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다수라고 하는 것이 뭐 꼭 180석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사안에 따라서 이제 서로 간에 협치를 하게 되는 그런 그 국회 운영을 이제 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럼 결국 대선이 이 구도대로 끝나고 나면 크게 다시 거의 양당 구도 비슷하게 갈 수도 있겠네요. 정의당은 물론 있긴 하지만 거의 이제 양당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이제 개헌 논의가 시작될 거 아닙니까? 이번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각 당이 전부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하자는 소리는 공통으로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회 개헌특위가 지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5월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바로 이제 하반기부터는 이제 개헌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개헌 논의를 할 때 내각제로 할 거냐 아니면 분권형 대통령제를 할 거냐 이런 국가 권력의 형태를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맞으면 각 당의 흐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전반적인 정계 개편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 상당히 높죠. 남은 변수도 없고 이대로 가는 것이고 그리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당이 단일화를 하든 말든 신경 쓸 것도 없고 예. 그럼 앞으로 나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스스로 실수해서 망하는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그 아주 예의. 근데 오늘 긴장 다 풀어주셨잖아요. 아니, 요즘에도 막 말 실수들 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하나가 가랑비에 옷젖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뒤집어지는 수가 생겨서, 예, 오늘도 제가 의원들하고 아까 점심을 하면서 제발 좀 말 좀 도드라지게 하지 말아라. 말 도드라지게 하다가 자꾸 화를 미치는 수가 있다. 그러고 이제 그 텔레비 토론 같은 거 하다가 뭐랄까 좀 이렇게 도드라진 말을 한다거나 자기가 정제되지 않은 말을 하면은 그게 이제 불씨가 돼가지고 이제 또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는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실수를 최소화해야 되는 게 중요하군요. 지금부터는. 실수보다도 하여튼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왜냐면 자기의 주장은 해야 되기 때문에 입장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입장 없이 우물우물하고 그냥 그래서는 안 되고 입장은 분명히 하되 맞으면 큰 변수가 안 되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획본부장을 할 적에 보면은 일일이 전부 다 그날의 행동 반경하고 말씀 자료 그거를 만들어내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고 그대로 안 지키면 후보한테 막 뭐라고 해요. 이렇게. 혼자 즉흥적으로 말하지 말으라고. 왜냐면 그건 벌써 며칠 전부터 정리해갖고 만든 워딩인데 즉흥적으로 말하다 보면은 잘못 전달되는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 때 맨 마지막 날 정몽준 후보가 단일화 철회했지 않습니까? 그런 수도 생긴단 말이죠. 전혀 예상치 않았는데 밤 8시에 내일이 선거인데 오늘 밤 8시에 단일화 철회한다고 해가지고 막 난리가 났었는데 그때 우리가 한 5% 6% 이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난리가 나는 바람에 그 다음날 아침에 출구조사를 해보니까 지고 있어요, 노무현 후보가. 네. 지고 있는데 막 네티즌들이 막 요새로 말하면 SNS죠. 그때는 인터넷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오후 2시에 들어가니까 역전이 되더라고요. 그 나중에 이제 KT 사장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KT 전화가 2천만 건이 19일 날 통화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선거 하루 전날도 발생하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삼실입니다. 삼실. 늘 제가 정치하면서 주장을 하는 건데 진실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정치라고 하는 건 이 공적인 분야 아닙니까? 공적인 분야라서 진실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성실한 태도를 가져야 돼요. 성실한 태도로 해야 되고 절실한 심정으로 해야 돼요. 아주 절실한 심정으로. 그래야 이게 다른 사람한테 감동을 주고 동의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실한 마음, 성실한 태도, 절실한 심정. 이걸 꼭 이겨야 되겠다고 하는 절실한 심정. 그 삼실을 가지고 이제 선거 때까지 가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지자들도. 물론요. 지지자도 그렇고 후보도 그렇고 캠프도 그렇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야, 이 부장! 네가 부장이면 땅이야? 저 인간 저건 쟤 오늘도 술술 풀리고 안 먹고 회수 갔냐? 내일도 신체 상태로 출근하겠구만. 아유. 고려 생활건강 술술 풀리고 음주전 한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 성분 숙취 해소제 술술 풀리고를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똥은 싸고 다니냐? 미치도록 싸고 싶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구렁이 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지금 딴지마켓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야권의 역풍으로 작용해서 불리할 수도 있다. 그거는 쪼잔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그런 대선의 유불리를 따져서 해서는 안 되고 법의 정의를 바로잡는다는 차원에서 판단해야 되지 그렇게 이해관계로 판단하면 안 돼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당연히 청와대에 압수수색을 해야 되고 특검을 연장해야 된다고. 그거는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런 거지 무슨 정파적인 이해관계가 그런 게 아니라고. 실제 대선판에 불리하게 그 판단 알겠는데 불리하게 작용도 할까요? 우리나라 국민들 뭘로 알고 그런 소리를 해요? 네? 우리나라 국민들의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지금 거진 70%가 구속 수사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네, 탄핵 이후에 한겨레 여론조사에서도 그렇게 나왔었죠. 그리고 나머지 30%가 그럼 구속을 다 반대하느냐? 그건 아니고 구속을 아주 반대하는 사람은 10% 정도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판세에 영향을 주거나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제일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어제 새벽에 7시간을 조서를 검토했다고 그러잖아요. 세월호 7시간을 그렇게 하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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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7시간을 그렇게 했으면 애들이 다 살았을 거 아니에요. 자기 구속될까봐 7시간을 그걸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각 당 그 상황을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이제 어느 당 소속도 아닌 김종인 전 대표는 왜 나간 겁니까? 할 일이 없어서 나간 거 아니에요? 할 일이 없으니까. 네. 본인이 나가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할 일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반응이 2번, 3번 봤다는 사람도 있고. 아 총리님 나온 부분만. 예. 혹시 사모님한테 혼나진 않으셨어요? 그날 같이 왔고 오늘도 같이 와야 여기 와 있어요 지금. 재밌다고. 재밌다고 여기 지금 같이 와 있어요. 이따 가실 때 이 꽃 가져가실 거예요? 당연히. 먼저 이 헌재 판결 보시다가 중간에 움찔 안 하셨어요? 참 간결하고 좋은 판결문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김희수 판사하고 이진성 판사가 그 보충 의견을 냈잖아요. 예. 그게 세월호 유가족들한테 큰 마음의 위로를 주는 아주 좋은 보충 의견이었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자, 그러면 또 그 대선 얘기하기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 받았는데 구속영장 청구될까요? 예, 지금 공범 관계인데 공범 관계 중에서 지금 하범들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오히려 우두머리거든. 지금 맨 우두머리가 안 들어간다는 재판이 성립이 안 되죠. 재판이 성립이 안 되고, 우리나라 헌법 11조에 보면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의 원칙에 따라서 당연히 구속돼야 되는 거고, 구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기소 날짜가 달라져요. 구속이 되면 20일 내에 기소가 되는 거고, 구속이 안 되면은 기소를 언제 할지 몰라요. 불구속이 되면은. 그리고 재판도 구속이 되면은 1년 내에 다 끝내야 되고, 대법원까지. 구속이 안 되면은 1년 내에 끝내야 되는 규정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속이 되고 안 되고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구속은 될 것이라고 보세요? 당연히죠, 그건. 근데 이제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박근혜 구속이 이 대선판에 그러면 이번 경선은 그래도 같은 당에서 동지적 관계를 가지고 상당히 후보들이 자제해가면서 치르고 있기 때문에 아주 극심한 표는 그래요. 그 정도도 안 하면은 누가 그걸 재밌게 보겠습니까? 지지자들 마음은 타는데 이때까지 경험을 오시기 이 정도는 뭐 큰 문제는 아닙니다. 예. 큰 문제는 아니다. 경선 이후의 후유증, 상처로 남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캠프에 참여해서 이렇게 한 사람들은 아주 열성적인 지지자들인데, 공통점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필사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건 딱 그 사람들 공통점들이거든요. 그래서 대개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그 90%는 모아집니다. 90%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당 후보들의 전체가 한 60% 되지 않습니까? 3명을 다 합치면은. 그러면은 한 6, 9, 14, 한 55%는 하나로 모아지거든요. 나중에. 예. 그러니까 큰 누수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1차에서 끝나나요? 2차까지 가나요? 이게 조심스러우실 것 같긴 한데, 그냥, 저 개인적으로는 결선까지 가는 게 흥행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냥 객관적으로 현재 판세를 보자면, 이게 2차까지, 결선까지 갈 수 있을 정도라고 보세요? 일단 현장 투표가 22일 날, 이 녹화하는 날 이제 이루어졌고, 그 결과는 27일 날 호남에서 유세할 때 이제 발표를 하거든요. 그때 이제 전국적인 거 발표하는데, 지금 그 오후에 대개 투표가 끝나고 개표까지는 해놨습니다. 발표만 안 하고 있을 뿐이지. 27일 날 이제 최종 결과가 나올 텐데,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만, 그 개표에 참관했던 사람들한테 전원으로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은 2차까지는 안 갈 것 같다라는 분위기입니다. 안희정, 이재명 후보가, 이게 애한테서 이런 표정이 나오기 힘들어요. 제가 보기엔 사진이 초등학교 때 사진인 것 같은데, 이미 이때 걸리면 다 죽는다 이 새끼들 이런 표정이거든요. 이 아이가 커서 이런 표정을 합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가장 까칠한 정치인을 소개를 했죠. 예. 근데 의외로 방송에 나오고 나서 많은 분들이 너무 재밌다. 이렇게 웃긴지 몰랐다. 총리님도 즐기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속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에 방심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에 이런 사진도 보여드립니다. 이 유세할 때 표정이거든요. 표를 내놔라 이 새끼들아 이런 거야. 본인은 이런 표정으로 본인이 나간 모든 선거에서 다 이겼어요. 이해하기 힘든데. 당 내 선거는 아니고 네. 당 바깥의 선거. 그렇죠. 지난번에 이제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은 나오시기로 약속을 했는데 오늘 지켜주셨어요. 이해찬 전 총리를 모시겠습니다. 약속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제가 인터넷에서 찾은 사진 중에 가장 잘 나온 사진. 응? 젊었을 때 각도의 힘이죠, 각도의 힘. 젊었을 때 이런 각도로 나온 사진을 제가 찾아가지고 이 사진을 깔아놓고 혹시 지난 방송을 본 주변 분들이 뭐라고 안 그러시던가요? 저는 파파이스가 이렇게 많이 보는 줄 몰랐는데 그 끝나고 나니까 재미나게 봤다는 사람들 많이 만났어요. 네. 잘 나갔다 또 나가라 아니면 왜 그런 데 나갔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근데 자기의 정치적인 영향력 이런 걸 생각을 하면 민주당에 남아서 뭔가 사부작사부작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요? 이 정당은 자기 이해관계를 찾아다니는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 못 봤어요. 잘 안 되더라도 그 당에 꾸준히 맞아요 당을 발전시켜 가면서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나중에 맞으면 정치 지도자가 되고 이제 그러는 거지. 이 철새라고 보통 그러잖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예, 그거는 도래지가 없어서 안 됩니다. 그러면 김종인 전 대표가 이 대선판에서 유의미한 변수는 안 된다? 이 요새 뭐 무슨 정운찬 뭐 김종인 뭐 이런 누구누구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은 대선 때만 되면 서로 치켜 올리면서 이렇게 프로모션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렇게 갖고는 안 되고 이 무슨 텐트를 치는 이 많이 그러는데 도토리 키재기가 텐트가 어떻게 쳐지겠어요? 예, 그거는 비닐하우스도 못 만듭니다. 지금 뭐 문재인, 안희정, 그다음에 이재명 뭐 사회 공방이 치열해지고 이게 보시기에 나중에 큰 후유증으로 남을 정도로 심한 지금 상태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당내 이제 경선이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서로 막 감정이 솟구치고 지지자들끼리 막 충돌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예전 경선에 비하면 그래도 그렇게 심각한 편은 아닙니다. 이건 경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항상 감정적인 충돌은 있죠. 12년도 같으면 막 물병도 던지고 계란도 던지고 그 안희정 지사가 계란 던지고 줍고 하는 장면도 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에 비해